오래간만에 뵙고 두 번째죠. 네. 제가 오늘 647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가 제목이 바뀐 거가 아니라 단일 제목으로 647번을 이렇게 48번을 하고 지금 이제 퇴임을 맞는 심정인데, 정말 첫 번째 할 때 그때 그 감격, 또 지금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그 처음이 또 처음 같고 또 처음 같으면서 또 진일보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맨 처음에 교당 져갖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왔는데, 이 동네가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크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감개무량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도부님 생활하시기는 막 편리한 것들이 많이 돼 있고 이러네요. 사실 매달 이렇게 또 박물관에 성원금을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는 문향허 교무님은 사실 박물관에서 굉장히 필요한 분이었고, 초반기에 잘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셔갖고 아쉽기도 하고, 제가 나이는 68이지만 저하고 차이가 있어도 아빠같이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했던 분이세요. 그래 진작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래갖고 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강의를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도로서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또 아마 제가 사는 날까지 누가 나를 이만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도로서 너무 만족했고, 또 교도로서 너무 황홀했습니다. 한 교단의 교조의 유품을 이렇게 마음대로 정말 양껏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영광스럽고 또한 큰일 났다고 생각했고, 또 이렇게 나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막대하고 너무 굉장하고, 또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도 어느 교단에 타의 추종을 보할 수 있는 이런 유물들을 정말 알리지 않으면 내가 정리를 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초기에. 그래서 대종사님에게는 준비된 세계를 위한 그런 막중한 임무가 계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대종사님을 보필할 수 있었던 준비된 교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준비된 교도들이 그때 대종사님을 알아보고 이런 난세의 영웅을 알 수 있었던 우리 교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만약에 그때 태어났다면, 이런 생각들도 참 많이 해봤어요. 아마 우리는 구인선지님이 이렇게 내가 죽을 우리 교단을 위해 상생을 구제할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된다고 할 때 다 호응해갖고 이렇게 한 것 같이, 여러분들 또 나는 대종사님 계실 때 왜 저에게 기회가 오면 난들 안 그랬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았던 것 같아요. 살면서 진짜 어떤 때에도 비교할 수 없었고 비교되지도 않고, 이렇게 맨 처음에 기령리 사람들이 법성포에 나가면 기령리 것들을 왔다 그랬대요. 무식한 데다 공부도 안 한 데다가 돈도 없는 데다가 뭐 하나 모아지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와서 막 투전판이나 싸우고 이렇게 되니까 기령리 것들 그랬대요. 근데 대종사님 대각하시고 3년 4년 만에 기령리 양반들 오셨다 소리를 들었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느 교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있겠습니까? 이 교단의 교조에 우리가 제자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전 못할 게 없었어요. 정말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 빨리 전임되고 이래서 살다가 여기 대종사님의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어떻게 그런 그 기쁨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대종사님을 모실 수 있고 그 제자임에 너무나 행복했고, 정말 이게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실학이 성공했다면, 저는 그 사학과 출신으로 그런, 실학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가 일제 그런 거 그렇게 됐겠느냐 할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만약에 우리 대종사님의 이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실학 학자들이 교과서에 나와갖고 이만큼 칭송을 받고 이렇게 알려지고 이러는데, 대종사님 새마을운동의 근간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렇게 훈련할 수 있게 하고, 원불교의 그 모든 것들로 훈련한 사람들에 의해서 근대화의 모든 기초가 돼서 우리가 지금 유사일에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하는 거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가 믿겨지지도 않아요. 이런,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분의 제자인데 내가 뭐 못할 거냐. 사실 학교에 학생들 가르치고 이럴 때보다 더 기뻤어요. 더 나 아닌 남이, 좌사님이 야 너 그 학교 그만두면 옳거니 하고서 할머니 소리 들으면서 직장 또 잡을 애들이 많은데 왜 거기, 우리는 몇백만 년을 어떻게 할 건데 이거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셨는데 망설였댔죠. 한 10몇 년을 학교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 이후에 학교를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이 교도가 진짜 맞다. 이 교도가 맞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법명증을 제가 받은 거는 도노한 거다. 남들이 도노 점수라고 그러는데 도노, 깨달음, 법명증을 받고 저는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남을 위해서 산 적도 없고 그저 그냥 학교 생활하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했댔는데, 진짜 밥 먹고 공부하고 살면 그게 단 줄 알았는데 법명증 받고 이 생활을 내가 그 전에 있던 생활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법명증 받고 했어. 그게 도노 아니겠어요? 깨달음. 그런데 밥 먹고 할 줄 아는 게 공부하고 뭐 이런 것만 있으니까, 점수하는 거는 수양을 하는데 수양을 하는 방법을 저는 유물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댔어요. 그렇게 하면서 26년, 27년째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하고, 또 그 막중한 일에 대해서 겁도 굉장히 많이 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상태가 진짜 잘 돼서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알려져서 우리 교단이 초기에 이렇게 확실하게 셋업이 된 교단이다 라고 하는 게 교도로서 너무 안 알려지니까, 실학자들 그렇게 해서 반쪽의 승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우리 아이들 때부터 클 때까지 실학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대종사님은 근대화의 역군을 길러내실 마음의 공부서부터 행동,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기본을 다 만들어 주셔갖고 세계의 인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신 거고, 또한 가장 미래를 만들어 주신 낙원세계의 그 청사진을 해놓으신 분이 대종사님. 우리가 나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 깨달은 순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대종사님 같은 그런 분을 모셨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영광에 가보면 그 캐시머신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몇 년 전에 터미널이 만들어지고 나서, 새로 만들어지고 3년? 이것도 그 전까지 이 돈 찾는 게 이게 없던 시절에 저축조합을 만들어갖고 돈의 출납을, 그것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 화폐 경제가 완전히 돌아서지 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때 교도들과 교무님들 될 분들을 훈련시켜갖고 그 생활을 익숙하게 해서 서울에 있는 분들을 다 가서 정말 집사 아닌 집사 역할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골 오지에서, 그래. 지금 봐도 산골도 아니고 또 산촌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어촌도 아니에요. 참 정체불명의 이런 곳에
결혼할 때까지 쌀 한 톨 못 먹고 결혼을 했다고 하는 그곳이 이렇게 많이 발전도 하고 우리나라 4대 종교 또 세계 성지 중에 이렇게 원불교를 우뚝 쓸 수 있게 이만큼 해놓으신 거가 과연 얼만큼 노력을 하셨을까 하는 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옥당박물관이 만들어져서 만들 때 만들면서 다 정리하고 그날 저기를 하면 아침에 양해포대 같은 거, 양해포대 아시죠? 양해포대에 썩은 생선이 막 갔다 제가 할 때인데도 막 썩은 생선이 막 나뒹굴 정도로 그 인정들 안 하고 거기다 새 건물 지어갖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대종사님 때는 그 새롭게 교창을 하려고 하실 때에 얼만큼 한 일들이 있었을까? 얼만큼 힘들었으면 10분의 6만 호응하면 만족해갖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교전에까지 나오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얼만큼의 일들이 물론 그 교도들과 또 교무님들 또 일반 사람들 다르겠지만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얼만큼이면 내가 할 수 있고 얼만큼이면 내가 하면 안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교단 내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벅찼댔어요. 유무를 하면서 대종사님 유품을 딱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 교단을 살펴보면 대종사님 때 해놓으신 그 포맷 말고 새로운 아이템이 나온 게 없어요. 이런 교단 있나 찾아보세요. 모든 것들을 교도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것들을 초기에 만들어 놨다는 이런 교단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었어요. 알면 알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이런 교단에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교도의 그 인물로서 내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감히 수양의 단계로 가겠다라고 했던 이런 포부도 지금은 그것마저도 사랑스럽고 이런데 68이 된 지금 이렇게 보면서 나이는 나이대로 먹지만 정말 원불교에 대한 그 생각이 정말 커지면서 지금은 이제 주마등처럼 많은 일들이 지나가는데 나에게도 주마등이라는 게 있구나를 요즘에 느꼈어요. 남들이 뭐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주마등 나도 이제 그거를 관장을 하면서 교단에서 있어 왔던 모든 일들 유물들 이거를 또 거기서 했던 행사와 공연 이런 모든 것들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진짜 내 뒤에는 항상 대종사님 법신불이 계시고 있다는 그 생각 하나로 너무나 자신 있었고 너무나 이 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감에 그 많은 일들이 행해질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일산교당에 오면서 정말 대종사님 말씀하신 낙원세계라고 하신 우리가 끝내는 낙원세계를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서 그 안에서 행복과 평화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미래안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사람 중에 진짜 아주 행운 완전히 5만 년의 홍복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5만 년의 그 운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때에 단 1년만 일평생 중에서 단 1년만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내가 진짜 굉장한 그 운을 가지고 이렇게 뭐를 한다고 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 아마도 우리나라에 입지전적인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5만 년의 대운이 튼 교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고각하는 사람 300만 년 전, 1000만 년 전 뭐 하고 인간의 발달 과정이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했는데 우리 대종사님이 5만 년의 대운이 텄다. 물론 그때에 천도계에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그 말씀 우리 교도들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의 대종사님의 이런 우리 100년의 이런 모든 것들이 적어도 5만 년까지만이라도 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사명감이 정확하다면 대종사님 말씀하신 낙원세계까지 있는 그 후세의 사람들도 대종사님의 유품과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보일 수 있게끔, 거기서 기운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저는 우리 박물관의 모든 사업을 5만 년의 약속이라는 타이틀로 했어요. 그래서 5만 년까지만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노라고 대종사님에게 약속드리는 이런 거로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박물관도 상하고 이렇게 돼서 다시 이제 리노베이션이 아니라 완전하게 박물관을 다시 지을 때까지는 일단 많이 다 접어놓고, 지금 한 1년, 2년 내로는 진짜 대종사님 유품을, 진품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립고 외롭고 또 큰 일을 할 때 불안하고 이럴 때는 진짜 서슴없이 대종사님의 진품 모여져 있는 그 소태산 기념관 한 번쯤 소태산 총부를 찾아주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진품을 그냥 전시를 한다거나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는 안을 올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 완전히 그 대종사님 이런 유품 중에서도 많이 상한 것들, 이런 건 이미 복제를 해갖고 다 해서 뭐 100주년이 아니라 이제 200주년, 300주년, 1000주년 이럴 때 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제품으로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품이 딱 돼 있는 그 기념관 가셔서 보시고 기운을 많이 받으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토리노 성의라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 석곽 속에 옷 한 벌이 나왔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던 시기에 이를 때래요. 그 옷은 사실상에서 예수님이 입었다는 증거가 뭐고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시기상으로 그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성의로 한다라고 하는, 논리적으로도 그 학술적으로도 그게 저기가 안 됐는데도, 증명이 되지 않았는데도 1년에 몇 천만 명의 사람이 그걸 보러 가요. 예수님을 반기듯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종사님의 성의서부터 모든 유품이 사진과 함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00년, 3000년 된 교단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5만 년의 대운이라고 하면 우리 교단은 5만 년이야 몇백만 년을 갈 수 있는 교단이다라고 그저 대운을 그렇게 하셨는데, 대운 아닌 해까지 치면 얼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품은 진짜 그런 거에서 2만 년,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교단들을 하고 우리 교단 100년하고는 오차범위라는 거예요. 오차범위예요. 2만 년, 2000년이라는 건 2만 년도 아니고 오차범위. 주눅들 필요도 없고 우리가 바로 같이 동등하게 해서 우리 교단의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됐을 때 아마도 저는 굉장히 부러운 거 있어요. 좋은 면에서 뭐 지하철이나 뭐 이런 길거리 이렇게 서울은 특히 가서 보면 믿습니다, 믿어라 막 이러잖아요. 어떨 때는 좀 시끄럽기도 하고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좀 이랬는데, 저는 온불 교도가 되고는 그거 참 부럽더라고요. 교무님들도 너무 얌전하고 우린 교도들도 너무 얌전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고 진짜 하는데 맨날 듣는 소리가 교법이 너무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들 많을 거라고. 짜장면 집도 골라서 가는데 내 마음의 영생을 찾는데 어떻게 그 인연이란 게 있잖아요. 인연을 달지 않으면 인연이 안 되는데 그냥 앉아서 우리 올 사람만 오게 하는, 너무 답답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으면 내 친한 가족들도 이런 사람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한테 믿습니다, 믿어라, 같이 믿어서 천당 가자고 이렇게 할 정도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은 걸까, 우리 교도들하고 얼만큼 비교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너무나 좋고 나 죽을 때까지 이거보다 더하게 날 기쁘게 할 게 없는데 나는 우리 이런 교단의 이런 큰 기쁨을 못 보는 걸까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는 100년, 그리고 총부 진짜 천도 100년이잖아요. 대종사님이
영산에서 20년이에요. 또 청구에서 20년이에요. 엄청난 헤드쿼터의 지역인데 여러분들이 이 100년을 맛보아요. 지금 우리가 교도로 살아있을 때 교도로 익산이 100년인데 한 번들 와서 그 기운을 다 받아가시기를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할 때마다 무슨 그 특별히 유물도 내가 알 수도 없는 유물들이 꿈에 나타나면 어디 건물이 비슷한데 나타나서 그쪽에 가면 정말 모래 아래 운모처럼 바닥바닥 나왔어요. 상당히 많은 유물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할 때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예전의 교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진품들이 실제로 발닥발닥 일어나고 이랬을 때 진짜 이거 이단인가 그랬댔어요. 뭐가 이렇게 말하려고 무서워서 못 말했어요. 바로 이렇게 하면 꿈에도 나타나셔서 막 대종사님 직접 가지고 이렇게 하죠. 내가 모르는 아이템들을 이걸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할 때 바로 그것들이 나타날 때 말씀드리면 이제야 이제 끝나는 마당에 또 너무 많은 것들을 그런 경험을 한 마당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차마 말씀을 못 드렸어요. 교단의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다시 확인하러 원로님들한테 사진을 이렇게 하면 이거 어디서 났냐고 하다못해 홍두깨 같은 거, 옷 마르는 홍두깨 같은 거 세탁실 바로 그 세탁실 오픈되어 있는 데잖아요. 텐마루 소관에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꼭지가 보여요. 왜 보이겠어요? 아직도 우리는 대종사님 유품이 지금 찾아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5년 전에도 그 전에 대산종사님 서재를 갖다 정리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부 그거에 중요한 것들은 교단으로 가져오고 그 아닌 거는 이제 대산종사님 유품에 넣으면 제가 그거 정리하지 저한테 그런 기회를 안 주면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박물관에 필요한 걸 먼저 갖고 오는데 거기서 몽신가가 나왔어요. 대종사님 대각 이전에 7편의 가사를 써갖고 나라를 위해 모든 일상을 걱정한 대각 이전에 대종사님이 어떤 분이었다라고 한 가사 7편이 나와요. 지금도 대종사님의 유품이 찾아지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을 관심을 갖고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교당 지어질 때마다 저는 참 바람이 있었어요. 교회들은 지을 때 교육관을 꼭 짓더라고요. 교육관을 짓고 교육을 하고 교도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가 돼. 우리 교단이 얼마나 탄탄하고 멋지고 얼마나 대종사님이 현실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얼만큼 하셨다 하는 거를 모르고 교도가 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교도 생활을 그렇게 해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지자본의를 갖다 그 초창기 100년 전에 지자본의를 주창한 분이세요. 그냥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교단의 대종사님의 이 가르침을 완벽하게 알 수야 없겠지만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는 기회들을 우리들이 나서서 이제 교무님들은 4대 종교로 되면서 4대 종교 그 종교들하고 같이 겨누어서 작업하는 것들이 많으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들이 정말 살아있는 교도들이 진짜 새로운 신익교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또 한번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교단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많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거로 해서 우리가 근데 이렇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교단인 거를 누구나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우리 교단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가 안 하는가 진짜 감히 묻고 싶어. 감히 진짜 우리가 이렇게 그 행동적인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얌전해 갖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낙원세계를 우리가 막 내 죽을 때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진짜 해서 빨리빨리 끌어당겨 갖고 우리가 못할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를 한번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교단에 진짜 소소영령하다 아주 무서운 말 중에 하나죠.
소소영령하게 온 곳을 다 보셔갖고 우리 살아있는 교도들이 되기를 또 한 번 소망하면서 유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 이하 우리 종법사님이랑 제가 이제 벌써 3, 4년 됐겠죠. 그 경인지구 그 교구청을 만드는 때 거기 이제 뭘 좀 볼 수 있는 이런 걸 해달라고 의뢰가 와서 그때에 이제 했어요. 저 때는 바로 우리 그 전산 종법사님이 올해같이 딱 투표에 의해서 보위에 오르시게 되면서 이제 정식으로 아니고 그 전이에요. 머리가 길게 돼 있었는데 머리를 깎아드렸죠. 컴퓨터로. 요즘 이렇게 못할 게 없는 세상이에요. 당연히 투표에서 다 결과가 나오셨으니까 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람 많은 분들이 무슨 작업하거나 행사할 때 이 파일 달라고 하면 많이 해갖고 교단이 이렇게 나타내는 일들을 하시죠. 그다음 이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났는데 우리 교단의 행운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대종경 알고 계시죠? 대종경 뭐 1차 수정, 2차 수정, 3차 수정, 4차 수정, 5차 수정, 6차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한 게 굉장히 주밀한 교당 그죠? 대종경을 대종사님 말씀을 다 기록해서 써서 했는데 참 놀랐구나. 그리고 참 다른 우리가 6대 종교 그런 거 할 때도 자랑으로도 하고 그 사람들도 놀랄 정도 이랬어요.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런데 이 대종경, 초조대종경 그거보다 이전 대종경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잊어먹어졌는데 옛날에 범사님이 20년 전이에요. 저 그때도 백학명 스님에게 나와서 이거 가질러. 왜냐면 내가 박물관을 만들고 백학명 스님 아시죠? 대종사님하고 이렇게 교류하시던. 이래서 그 박물관 만들면서 그 사이트에는 백학명 스님 편집을 이렇게 전시하려고 해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받대는 사람은 있는데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교단에 없는 거야. 그래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진짜 원하면 찾아진다고 하는 걸 저는 박물관에서 알았어요. 진짜 지극히 원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때 충타원 유현정 교무님이 그 종법사 좌사님 때 뭐 때문에 이제 좌사님 끝나고 그 삼동원에 가 계실 때 그때 거기 있으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없어서 내가 가려고 해도 전시를 다 완성을 못 시켜서 서울로 못 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럴 때 나한테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녁 때인데 내려가셔갖고 막 이렇게 좀 찾으면 그거 좀 절 주면 안 될까요? 빨리 마음에 이렇게 했더니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어서 그걸 복사를 해갖고 열장을 해서 이제 아는 분들 원로님들한테 왜냐하면 나 혼자만 이게 그거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다 이렇게 보여서 알 수 있게끔 하는데 몇 군데 갔는데 범사님이 이건 내 글씨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거 내 글씨잖아 그러는 거예요. 원본은 따로 있고 그거를 10장 써갖고 이공주 선생님 뭐 육타원님 다 같이 해서 그때는 공부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책이랑 이런 거 공부하는데 한정되니까 외부에서는 어떻게 하나 해갖고 대종사님한테 편지 오는 것들을 공부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이지 않았으면 이게 누구 거다라고도 모를 텐데 실체가 밝혀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국사가 세계문화유산 됐죠. 불국사 지금 그때 신라시대 때 통신라부터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주춧돌만 있는 거를 1965년 67년에 대통령 박정희 때 그 복원했어요. 많은 공가가 있고 많이 미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화재에서 복원시키는 거 이수정 장관서부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복원한 거가 왜냐하면 주춧돌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복원이 되면 거의 그 원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됐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 그 진품은 없지만 그게 그때의 상황을 거기 보면 답박종사설. 답박종사설하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대종사님이 젊게 교단을 창립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때 이미 다른 교단에서도 선승 60살의 유명한 선승이 박종사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만 대종사님 부른 게 아니라 그런 벌써 입지가 다 돼 있는 분이라는 걸 진품이 아닌 가품이라도 그 당시에 써놨던 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물에서의 그런 개념들을 가지셔야 돼요. 상했다고 상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시 우리가 그 원상태로 돌리는 최고의 방법도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거의 본말을 알 수 있는 의미를 알 수 있고 그게 보존에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 교단의 유산은 풍요로워진다는. 여러분 오늘 이후에 이제 집에들 가시고 이래서 편지고 사진유구를 다 보셔갖고 예전 거라고 한다면 그 카피본이라도 그걸 주시면 개인이 이렇게 찍은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단에 놓음으로써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면, 요즘에도 이공리 선생님이 주신 옷이라고 그래서 또 온다고 그러고 서울교당에서 교도가 그렇게 하고 이런 게 많아요. 받으신 것들도 많고, 옛날에 물론 이 생필품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무님들과 교류하면서 옛날 생활이 어떤지 아세요? 그 평생의 농사일지라고 그 양찬희 교무님 아버님이 그걸 썼대요. 그래서 그거 보자고 이렇게 보니까 농사일지 이전에 아침에 일어나 처음으로 저 교무님께 가갖고 고구마 딴 거를 갖다 드렸다. 이 일상의 농사를 짓든 생활을 할 때 교무님과의 연계가 안 된 게 없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중개인으로서의 교무님들에게 생활을, 내 생활과 교당 생활이 일치돼 갖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가 우리 초기 교단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생활 종교로서의 영향력이 있었고 그 생활 종교 하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조그만 사람들, 제가 원불교에 올 때 다른 종교들 회의에도 제가 나가고 이럴 때 우리 교단이 몇백만 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몇백만 명인데 그 중에서 이런 뭐가 어떠고 이래. 나중에 우리 100주년 기념식을 할 때 그 준비위원 중에 있을 때 들어보니까 100만 명이 안 된대요. 그때 충격. 또 더 놀란 거는 교당 일일 출석 인구 10만 명이 안 된대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놀랬댔어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야만 되는가. 내가 내 한 사람이 일당백으로서 다 했는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좋은 교단을 앉아서 찾아오기만 바랄 건가. 정말 이제 우리가 108주년이 지난 109년인데 이 좋은 거를 이렇게 알고 그 많이 화려하게 하고 뭐하게 해도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원불교를 지킨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걸, 정말 저는 교당 생활을 못하고 원불교 알자마자부터 총부로 총부해갖고 교당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나 귀중한 사람들이. 당신들이, 대종사님은 사실 헐벗고 굶주리고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이런 사람들을 공부시켜서 창생을 구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네가 잘하면, 네가 내가 가르친 대로 그렇게 잘하면 창생을 구제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요인이 된다 라고 하면서 키워줬는데, 우리는 모든 거를 다 갖추고서 이렇게 사는데 대종사님 말씀하신 거를 그때 그분들보다도 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종교, 활부를 모시고 새 부처님, 오늘 하실 새 부처님, 새 불교의 이런 교단, 그 전에 있었던 불교의 모든 것들을 뒤바꿔서 하는 이런 교단인데, 우리가 정말 만세의 영웅으로서만 대종사님을 모실 게 아니라 정말 근대를 갖다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유사일에 지금보다 더 잘 산 적이 없는 우리 민족의 큰 길을 대종사님이 트셨다라고 하고, 우리는 그 제자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 임무보다 더한 것들을 해야 되는 필요성,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진짜 인식하시기를 감히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면서 네 번째 소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유물에서 이제 하면 요 사진에 대종사님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구실 것 같아요? 네? 누구실 것 같아요? 상산종사님 아시죠? 제가 박물관 하면서 가장 큰 것들 중에 이제 한 5대 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백세라고 하는 그 교부님 살아계셔갖고 있는 게 우리 교단 중에서도 또 다른 교단 중에서도 거의 없는 일이에요. 전화도 외국으로도 걸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백세로 살아계신 분은 몇 분이 계셨는데 그 인지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인지가 되면서 백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상산종사님 한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도 인지가 안 되시는 분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다가 그 말씀을 내가 이제 100주년 전시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뭐 동보성인가 거기서 몇 분이 했대. 그렇게 할 뿐이 아니라고. 그러고서 100주년 준비하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박물관을 만들러 갔을 때부터 계속 봤는데 누구신지 누구한테 여쭙지도 않고, 거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총무가. 그러니까 제가 외부 사람이 가갖고 이렇게 하는데 허리가 이만큼 꼬부라지신 분이 일요일 법회만 되면 그 힘든 노고를 이끌고 이 한 발 한 발 하는 게 너무 얼마나 큰 그 사명감을 띠고 이렇게 하시면 저렇게 연로하시고 저렇게 편찮으시대는데도 저만큼 가실까, 저분은 누구실까 하면서 저분 자료를 계속적으로 좀 모았댔어요. 100세가 된 분인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한 7년 모았는데, 그분이 그때 100세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말씀들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7년 준비한 거 갖고 이거 100세 전 해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전시를 하기 전에 그래도 인사드려야지 했더니 말씀도 먹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그러니까 또 편찮으시면 큰절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갖고 그래도 궁금한 게 많으니까 가자마자 그냥 저기 안 하고, 대종사님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이랬죠. 뭐 대답을 기억하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곱은 분이라고 그랬죠. 앉으셔도 이렇게 앉으셨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피시는 거예요. 피고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아직도 내게는 너무 그리운 분 하시고는 눈물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이라는 실체를 처음 본 것 같아요. 나도 그만큼 울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제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지만 그때 50대에 생각할 때는 100세 정도면 희노애락이 다 없고 그 무미무치하게 그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물이 막 흘리면서 아직도 내게 그리운 분, 정말 그때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는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머릿속에 돼 있으면 인식 여하가 되셨을까 안 되셨을까 하는 그분이 대종사님 그 한마디에 생각나세요 하는데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는 걸 보고, 저는 그때 갈 때 정형섭이라는 그 어머니의 이 염주를 구했댔어요. 그 다른 분한테 그런 것들이 갖고 계시면 안 된다고, 이거 살아계신 분한테도 보여주고 교단에 놔야지 이거 개인이 가질 일 아니라고. 그러고 해갖고 갔다 이렇게 했더니 눈이 이만큼 띄시는 거예요. 눈이 이만큼 띄시면서 제가요 그 원불교육사 박물관장인데요 대종사님 기억하세요 이랬는데 딱 하면 박물관장이라 다르구만, 이걸 어떻게 구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리고 다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냥 수양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 말씀에 100주년 내가
정말 잘해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전시를 해갖고 했더니 아마 우리나라 서요 종일품 아버지가 우리나라 순종 때 종일품이세요. 종일품 그분이. 그러니까 왕 다음에 다음에는 서열 1, 2위 사람이에요. 그분이 아버지 집안이 그 할아버지는 일본이 합병한다고 하는데 그거 반대해갖고 맞았다고 그러세요. 그 맞은 병으로 이렇게 열반하셨다고 하고 이런 대단한 집안이 대종사님이 버선발로 나와서 맞은 남자 교무하면 그건 예전부터 들었는데 상산종사님이라고 그래요. 경성대에 나오시고 뭐하고 해서 졸업하시고 진짜 어머님 환갑을 치르러 총부로 어머님이 굳이 거기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거기 오셨다가 대종사님한테 해서 그때 이후로 바로 교도가 돼서 정말 우리 교단에 초기에 그러니까 집안도 그렇지만 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창생이 많고 그러니까 교단의 초기에 돈이 없어서 대출을 하거나 이럴 때도 그분에 의해서 다 친구분들에 의해 이렇게 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제 초기에 왕가의 사람들 이런 분들 해갖고 우리 교단은 초기에 작은 교세로 또 작은 가세가 가난한 교세로 이렇게 교단을 만들었지만 초기에 공부하신 분들 또 공부를 배우지 못한 사람을 바로 공부를 배울 수 있게끔 합동으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키고 이래서 초기 교단에 이런 분들이 교단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하게 했으며 그분들 중에 여러분 대종사님 배짱이 얼마나 좋으신가 봐요. 약관 2세의 주사님을 서울로 보내갖고 서울로 보내서 그분에 의해서 입교된 분들의 몇만만 보더라도 우리가 초기에 얼마나 당당하고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현세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이렇게 교단이 100년 내에 이만큼 됐고 우리가 뭐가 부럽겠어요. 남부러울 게 없는 이런 교단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대종사님 때에 만드신 거예요. 당대 유물 하나 이런 거가 더 나와 있는 것도 남들과 비교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상사님이 대종사님 생각나세요. 그 한마디에 고쳐 앉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백세 노인도 희노애락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깜짝 놀랐던 이런 충격적인 이게 우리만 상사님만 우리만 이게 아니라 진짜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공부심으로 이런 훈련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말하는 대종사님의 낙원세계가 더 빨리 진일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준비된 역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성의들 보면 다 성의가 우리는 그대로 있어요. 사진에 나와 있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석곽에 있어서 연대가 비슷해서 이렇게 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성의를 사진을 찍은 교단이에요. 대종사님이 누구보다도 나중에 사진의 중요성까지 말씀하시면서 사진을 그때그때 해놨어요. 내가 교도로서 가갖고 박물관 만들 때 사진 보는 저기를 보면서 유물들 쌓아놓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조금만 더 사진이 있으면 얼마나 내가 잘 만들 수 있을까 할까 이랬는데 딱 필요한 사진은 지금 보니까 딱 필요한 사진들은 다 찍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사진으로 다 남긴 거예요. 교담도 이렇게 해서 남원교담 같은 거 새로 공부를 할 때 초기에 몇 개 상산종사님 집에 정영섭 어머님 집에 남원 교당을 만든 거예요. 그럴 때에도 그 교당에 대종사님 주석하시고 주변에 교무님과 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 봉축을 할 때 봉부를 할 때 어떤 규모로 어떻게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옷서부터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사진 한 장은 굉장히 도달해요. 사진이 많기도 하고 요즘에는 필요 없는 것도 많지만 예전에는 그 사진 하나가 원불교의 과거를 말하는 것들이 사진이라서 그냥 또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10장이라도 20장이라도 있으면 어때겠어요. 우리가 5만 년을 갈 거고 또 얼마나 많은 교당이 만들어질 거며 얼마나 많은 후진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내 거 중에서 교단에 필요한 거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찾아봐 주시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하고, 왜냐하면 엄청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거는 교도 많이 알잖아요. 그 교무님이 얼만큼 활동하시고, 이 교무님이야말로 교단에 남겨져야 될 이거다. 그럴 때 사진이 남겨져 있다면 거기다 뒤에다가 저기를 다 쓰셔갖고 보내주시면, 원본은 굳이 꼭 가지시겠다면 우리가 스캔을 받아서 놓은 이런 거, 내가 그만두더라도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써놓은 게 있으니, 써놨으니 그거를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옷은 대종사님 많은 옷 중에 그 망토라고 하는 거, 케이프라고 하는 그 옷이에요. 그게 많아요. 내가 대종사님 이 옷을 복제를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스타일리시할 수 있을까. 또 이 키가 크시고 그러니까 그냥 그 낡은 옷, 이렇게 구겨진 옷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멋져요. 내가 우리 대종사님 옷이라서 멋진 거 떠나서 진짜 스타일리시해요. 또 그 두루마기 이제 좀 이따 보는 거 보시면 이런 옷도 우리 또 뭐냐면 교도들이 또 이런 분이 할 때 이게 누가 어떻게 한 거다, 몇 년도에 한 거다, 이런 진짜 족보가 다 되어 있어요. 한겨가 이런 것만 봐도 우리 교단, 그리고 우리 대종사님 유품 중에 가장 낡은 거가 이 그 옷인데, 막 진짜 마르고 닳고 해서 다 야들야들 다 만지면 부셔져, 다 복제도 하고 또 그거를 보존 처리를 하기도 다 했죠. 그다음 이 6대 요령에 모신 대종사님, 사실 우리가 그 새롭게 대종사님 그 표준 진영을 이렇게 모셨어요. 이 박물관 자문위원들과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대종사님 그 전에 있던 대종사님 그 표준 진영 생각나시죠? 안경 쓰고 이렇게 해고 좀 어둡고 이렇게 하고 좀 무서운 끼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가갖고 그거부터, 이렇게 멋진 대종사님이 있는데 왜 저렇게 무서운 사진을 했냐. 근데 그거만 가지고 바꾼 게 아니라 제가 찾아보고 다 알아보니까 대종사님 그 성안에 이 몸체는 대종사님 셋째 아들 몸체로 해갖고 이 오버랩 시킨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종사님의 진영이, 진품의 사진이 있는 한 개가 아니라 10개가 넘는 교단에서 거꾸로 가갖고 옛날 거로 오버랩해서 쓰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교단 다른 데서는요, 머리가 어떻다, 코는 어떻다, 눈은 어떻다, 모자는 어떻다, 두루마기는 뭐 입었다, 이러고서 그 사진들이 없으니까 그 말씀한 거를 그려갖고 있는 게 교단들의 실정인데, 우리는 늦게 했지만 그 후발주자로서의 최고의 메리트를 가진 교단이에요. 교조의 유품과 교조가 직접 착용하고 이렇게 된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런 정말 대단한 교단이에요. 그 100년 이전에 그렇게 된 교단 다 갖고 있어요. 다른 교단에서 제일 부러워해요. 제일 부러워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종사님이 그 진짜 앞선 그날 불교, 새불교, 부처님, 새 부처님을 만드신 교단이에요. 그거에 우리가 거기에 새 교도들이 다 해갖고 이런 교단을 만드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으셔야 된다는 거고, 6대 요령에 이래서 저 보면 교도들이 왜 이렇게 그 사진을 모실 때 이걸 왜 안 했냐고, 여기를 스케일링 해갖고 내복이 안 보이게 하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대종사님 성의를 또 입으신 거 이 성안 하나도 안 건드렸는데 이렇게 멋지게 나오죠. 이렇게 그때 100년 전에 찍은 건데, 여기 지금도 보면 두루마기나 뭐 마고자 이런 그 저거를 입으실 때 남자분도 명주나 무명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잖아요. 머플러 그거 접어서 하대, 그거래요. 그리고 그 저기도 남아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것도 남아있어서 대종사님이 그대로라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강렬하게 요 진영을 표준 진영 모셨는데 하자고 우겼는데, 그게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그게 통과되고 다 할 때 그 너무 젊으시다. 한 교단의 대표하시는
성안으로는 너무 젊으시다고 그래서 저 성안으로 하는데, 저거는 이것도 이렇게 강의대니다가 찾아낸 사진 중에 하나예요. 원남교당에 가서 하니까 저 사진인데 우리 박물관에는 없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맨 처음에 다닌 이유는 강의하러 이렇게 교단에 모셔져 있는 유물들을 가져오느라고 했댔어요. 그럴 때 저 진영, 저 사진이 있는 데서 말씀하고 이제 박물관으로 받아서 이렇게 했고, 나중에 이제 했는데, 저 때가 뭐냐면 수의단회를 원남교당에서 하면서 그때 찍으신 거로, 서울 행가 때 찍으신 사진이라 그러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대안으로 대종사님 표준진영 2차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우리 대종사님은 사실주예요. 사실주. 그리고 이전에 상징주, 원불교를 창립한 상징주예요. 또 이렇게 사실적인 진영과 또 대종사님이 직접 쓴 교전, 정전, 이래서 사실주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겠지만 대종사님 또 더 타이틀로 더 가질 수 있는 게, 나는 최고의 타이틀이면 대종사님 대연출가셨다고. 이제 보세요. 대연출. 그 당시에 얼마나 다른 분들보다 센스가 있으셨는지 진짜 깜짝 놀랄, 제가 원불교에 와갖고 7년 때에 진짜 놀랄 만한 발견이라고 하는 게 그 사진의 발견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다음 이 사진은 이제 일본에서 막 일본으로 오라고 그럴 때, 이제 오시라고 그럴 때 이 옷을 이제 겨울철이라 가게 되면 하려고 저 옷을 했는데, 사실은 저 옷 때문에 내가 박물관에 있게 됐어요. 박물관에 처음으로 날 일로 데리고 갔을 때 보고 내가 교전을 읽고 난 거가 아닌가 보다. 내가 알고 있었던 교전에 나오는 교단이 아닌가 보다. 대종사님 같은 이런 대단한 분의 의복이 저렇게, 왜 강아지 개털 요즘철에 보면 막 이렇게 날르잖아요. 한 것처럼 저 털이 다 빠져갖고 다 뚝뚝 떨어지고 여기 다 좀쓸어갖고 구멍이 뻥뻥 뚫린 게 다 보이는 거야. 아니 이런 분의 진짜 수영을 저렇게 한 진짜 옷을 저렇게 관리하는 정도의 교단이면 내가 여기 교도 안 한다고, 난 막 이렇게 그럴 정도로 했던 의복이에요. 이것도 복제하고 그랬는데, 이런 옷들 이 보고 또 이제 저기도 하겠지만 옷들이요 하나하나가 면면이 아마 지금까지 제가 입은 캐시미어, 그래 최고 좋다고 하는 캐시미어 겨울 코트보다도 더 좋은 코트예요. 대종사님에게 가세가 가난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대종사님에게, 물론 왕가의 사람, 부자 사람도 있었지, 그 사람만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종사님에게 시봉한 이런 면면을 보면 정말 그때 교단의 교도들로서는 최상으로 이렇게 대종사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유물을 보면서 이 교단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 공도의 마음을 정말 느끼고, 우리 교단에서 최고로 치는 게 덕목 중에 공도주의거든요. 왜 그 초기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인가를 대종사님 유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면면이, 우리 교단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100주년에 내가 100주년 내에 교당에 다닌 사람이라는, 원불교가 얼만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종사님은 그 헐벗고 굶주린 그 사람들이 창생을 구제하는 훈련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니네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미래의 역군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오늘 내가 밥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모아서 함께 해갖고 하고 거기에 공부시키고 그 힘든 때에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한 이런 것들이, 대종사님은 미래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를 진짜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적극적인 삶이 진짜 필요한 거죠. 그다음 또한 우리가 불교의 연원이잖아요. 하나도 대종사님 때 불교의 연원, 불교를 해서 금강경을 보고 이렇게 해서 다 하셨는데, 그때 그게 빨간 가사인데, 가사불공은 한 땀만 해도
영생을 보장받는다. 불교에선 그런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한 땀이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씩 교도들 많이서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가사에 있는 바느질을 보니까 내 생애에는 못 본 바느질이에요. 문화재 그들한테도 데리고 가도 나는 이만큼 못한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럴 정도로 대종사님한테 한 게 어디서 어떻게 시봉이 받아졌는지, 불교에서 했는지, 아니면 우리 교도들이 궁궐에서 하는 사람들이 했는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해서 빨간 건데 또 아셔야 되는 게 고고학적으로는 글로 쓰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때에 빛발하는 게 고고학인데, 제가 이제 고고학자로서 이거 봤을 때 아무것도 이 근거가 하나도 안 써있는데 이거를 복제를 시키니까 이거는 언제 때 종사님이 가사를 착용하신 거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가사에 보면 우린 그냥 가사 이렇게 한 건 줄 알았는데 가사가 처음 초기에 한 가사, 중기에 한 가사, 후기에 명사 칭호 이렇게 받고 뭐 대종사 칭호 받을 때 그 가사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그쪽에서 꼬맨 그게 달라요. 그런 건데 우리 대종사님이 이게 초창기에 이제 초기에 연원하고는 그 다음에 우리 길을 가셨잖아요. 초기에 첫 종사 되셨을 때 그 가사가 입으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바느질법에서 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 기록이 하나도 없어도 그거를 복제를 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또 밝혀져 갖고 그것 또한 복제해서 모셔서 있습니다. 그다음 대종사님 성회. 대종사님 예전에는 그 화장의 기술이 안 돼서 이만큼 이렇게 나와서 많이 이렇게 하시고 박물관에 그러니까 조실에 저거를 이렇게 모시고 박물관에도 모시고 일부를 했댔어요. 지금도 이제 박물관에는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하고 그 발자국 아까 보셨죠? 발자국 이렇게 하면 비 오고 이러면 지능탕에 발자국 생겨요. 저 발자국은 평생 안 없어져요. 그 300만 년 전, 몇백만 년 전 했어도 지금 안 없어져요. 그건 뭐냐면 마그마가 폭발하면서 빨간 불덩어리 나오지 않아요. 그 불덩어리 나와갖고 현무암처럼 그렇게 되기 바로 전 단계에 그러면 겉에는 꼬독꼬독하고 속 안에는 말랑말랑하면 무게가 딱 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발자국 그대로 그 모양이 된 거가 굳은 다음에는 안 펴져요. 그런 거가 엄마, 아빠, 아기가 이렇게 세 발자국 나간 거. 몇백 년, 만 년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구석기 시대는 가족이란 개념도 없고 소유란 개념도 없다 그랬는데 이 엄마 아빠 큰 발자국 두 개, 아기 하나가 조그만 발자국이 있으면 그거 가족 개념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여간 이런 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대종사님이 5만 년의 대운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거가 그때까지 갈까 말까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몇백만 년 전의 것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또 다음 보세요. 저거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때의 사람인데도 애기 인형같이 갖고 다니 이런 이게 맘모스 뿔로 만든 비너스예요. 비너스는 다 여자죠. 지모시는 다 여자인데 그 옛날에 여자 가슴 저게 왜 중요하겠어요? 그 동물들 그 막대한 그 동물들이 막 할 때 그저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건 애기 나가고 꼬물꼬물 해갖고 커서 성장해갖고 내 편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낳는 게 누구야?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그때 그렇게 중요성을 인식받으면서 저렇게 만들어서 갖고 다녀서 마르고 닳도록 저렇게 된 거가 있어. 제가 이제 저게 어떻게 해서 내 손에 들어왔냐면 제가 알타이 문명전이란 거 수십 년 전에 했죠. 그거를 내가 수십 번 러시아에 갔다 오면서 저걸 했는데 거기서 그 수거했다고 저 유물을 줘서 우리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그 유물 중에 하나에 옥당 박물관에 저거 보면 맨 끝에는 뭐예요? 애기들 입는 그 발까지 다 집어넣고 머리 집어넣는 그 아노락 있잖아요. 우주복이라고 그러는 거. 그게요. 요즘 옷이 아니에요. 저 2만 년, 3만 년 전 구석기 시대 때 만든 옷이에요. 그래갖고 그게 털로 가죽 있잖아.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털 표시해 놓은 거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인이라는 저 구석기인들이 진짜 동물 같은 생활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필요하면 충분하게 만들면서 했던 경험의 축적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경험의 축적이, 단지 경험의 축적이 부족한 거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한 사람들이. 우리 교단도 우리가 저기보다 늦게 일어났지만 여타의 교단들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떻고 뭐가 안 됐다 하는 것들을 있을지언정 우리가 하고자 하고 대종사님이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시작하고 다 맺어진 거예요. 그거를 완성시키는 건 그건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정말 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는 5만 년의 대운할 때 5만 년의 약속이라는 타이틀로 해갖고 5만 년까지만이라도 대종사님 유품이 진열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의 임무가 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앞으로는 대종사님 목소리까지도 재현할 수 있대요. 대종사님이 계셨던 곳에 그거를 지금 나사에서 하고 있대요. 지금 대종사님 목소리 안 계세요. 아무것도. 또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 고충문 읽은 그거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로 돼 있는데, 이제 우리 건물들이 예전 게 그대로 우리는 교세가 약해서 어쩌면 행운일 수도 있게 옛날 건물을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으니 대종사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거가 초록이 이 채집이 되면 그 목소리 그대로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급한 마음에 목소리들은 제일 안 변한대요. 그래서 옥당에 저기를 창립관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대종사님 손자, 대종사님 삼남의 그 아드님, 지금 학교 총장 된 사람, 그때 15년 전에 당신 목소리로 이 정전이랑 이거를 녹음을 해라 해서 거기서 틀 수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목소리는 거의 안 변한대요. 그 대종사님 따님의 또 손자도 있고 또 아드님도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목소리들을 다 해놓으면 그 중에서 그 건물에서 얘기했던 말씀하시고 이랬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가 체록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진짜 과학이 이만큼 발달되는데 뭘 못하겠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리라고 보고, 그렇지만 현대에 남아있는 대종사님의 이런 것들이 상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는 인식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옷을 대종사님 저 옷을 할 때 그 전시 600, 저는 아버지가 50에 난 사람이에요. 50에 나셨으니 60에 환갑 때 10살이니 뭔 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80세 열반하시고 나서 제가 그 충격이 굉장히 커갖고 눈이 안 보이고 이랬댔는데, 그렇게 되면서 여기 이제 박물관 맡을 수 있게 되고 작업하면서 영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육신의 아버지에겐 아무것도 못했지만 영의 아버지에겐 뭔가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열반 60주년을 대종사님이 이렇게 해서 교단에서는 열반 60주년은 별로 뭐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반 60주년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60대 되면 여행도 보내시고 새 옷도 해드리고 뭐 좋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내가 가진 거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말씀드려갖고 열반 60년 대운 5만 년의 대운의 타이틀로 해서 이렇게 전시를 제일 크게 처음 했어요. 그때 교무님 교도들이 너무 좋아하던 그 진짜 진경을 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전시를 하게 되는 이런 게 됐는데, 그때 전시를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용타오님이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가 나도 그거 보고 싶은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잘 못 걷는다고 그러셔서 휠체어가 없으니까 그 도로에 달린 사무의자를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모셔오는데, 모셔서는 이렇게 전시관이 디귿자로 돼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자꾸 기웃기웃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들어오시면서도 눈이 이만해서 보셨는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게 다냐고. 그럼 나머지는 안 나왔냐고 그러더니, 그래서 거의 다 했고 특별한 거는 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운데 최고 클라이막스는 끝부분에 있잖아요. 끝부분 가기 이제 3분의 2 정도의 거기 클라이막스에 이제 저렇게 해서 주변에 그 빨간 고무장갑 한 게 국립박물관 팀하고 대종사님 성의를
보존 처리를 한 거예요. 보존 처리를 하니까 이제 새로 이제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놨는데 저쪽에서부터 이러보다 저쪽에 보존 처리한 옷이 있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했는데 보시자마자 막 또 우시는 거예요. 우셔서 할머니 진작 오시, 제가 그러자마자 할머니 진작 오시지 않을, 그랬더니 왜 그러냐는 거야. 그래서 이게요, 저게 원래 노란 거로 돼 있었는데 미색으로 돼 있는데 보존 처리를 해보니까 하얀 항나였지 노란 게 아니라 하얀 항나를 짜갖고 저걸 만들었는데 왜 노란 걸 했냐고. 이게 원불교 정서상 아닌가 봐요. 진품 이제 저기 하고 본 게 많아서. 그래 그 얘기를 하니까 저 용타오님이 사실은 제가 박물관 하러 갔을 때 자문위원으로 하는 거. 다른 분들도 소개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연세가 오래되니까 오늘 말씀하신 거 어저께 말씀하신 거 내일 말씀할 게 막 틀려갖고. 근데 용타오님은 어저께 한 달 뒤 그 다음 1년 뒤에 말해 똑같이 말씀하셔서 저분 의견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거 할머니 고증한 거를 사진으로 해놔야 돼요. 녹음도 녹음인데 사진도 해놔서 요거랑 해놓으면 더 좋아요. 그랬더니 할머니 안 찍으시겠대. 끝까지.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때 제가 그 할머니 옛날에 예뻤던 사진이 총부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건 쿤타킨타 같이 할머니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별 수가 없어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사람들이 노란 걸 하지 왜 이 색으로 했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사진 안 찍겠다는 분이 사진기 가져오고 지팡이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정산종사님 지팡이를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대고 옆에서 찍고 대종사님에 대한 거는 두 마디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용타원이 해드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하면서 이거를 고증한다고 하는 거를 써서 저 사진을 찍어서 이걸 전시하려면 붙여놓으라고. 당신이 내키지 않아도 교단을 위한 거라면 이렇게 한 우리 선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또 저런 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박물관 하면서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초창기에 들어온 지 한 달, 두 달 내가 왔다 갔다 하는지 그렇게 됐는데 두 분의 서울의 교도분이 60세가 됐대요. 제가 그때 39살인데 그때 이렇게 하는데 진짜 구름에 달 가듯이 대종사님 그 조각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한 그것도 또한 지금도 못 근데 그때 제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리라고 그러고 뭐 이걸 어떻게 할지 내가 몇 년을 있을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하고 내가 말씀으로만 어디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나가시는데 내가 교도 생활을 이렇게 쭉 했는데 환갑을 한다고 자식들이 돈을 좀 줘서 이 환갑 차례를 한다고 그러는데 환갑 차례 안 하겠다고 그 돈을 받아갖고 총부를 처음 왔다고 대종사님을 처음 이렇게 뵈러 왔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때 그 숭엄함 그런 거를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건데 그걸 제가 그분을 어디 교당 어디 분인지를 적어놓지 못한 그런 실책을 저질렀댔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런 마음 이러면서 당신이 저한테 이때 이러는 거예요. 널랑은 내가 죽거들랑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날 위해서 춤을 춰달라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내년 4월에 꽃피는 4월에 갈 거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다음에 4월에 꽃피는 4월에 열반하신 거예요. 그때 그 염을 하신 교무님이 뭐라 그러냐고.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못 봤고 딱 한 다음에 나 이쁘게 했냐. 나 턱 좀 맞춰달라. 열반 딱 4분 전에 나 턱 좀 맞춰달라. 그래서 딱 이렇게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 나는 그렇게까지 치매라든가 시중에서 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교무님 열반하시면서 진짜 정신 하나도 정신줄 안 놓으시고 딱 해서 대종사님께 갔다 오려고 하는데 이 턱 좀 잘 받쳐서 이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대요. 이렇게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우리 대종사님의 그 강렬함이 교도들 뿐만 아니라 그 세세생생 교도들 교무들 이런 때
그 가르침이 그대로 있고 그 정신세계가 그대로 있다는 거를 우리는 치매 같은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연불, 좌선, 독경 이거를 할 때 우리 교단 같이 다른 데 기성교단 말할 필요 없지만 그냥 면벽대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심고를 올리잖아요. 내가 좌선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힘을 얻는 거는 앞으로 인재로 쓰이고 세상을 위해서 쓰일 일꾼이 되고자 한다는 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심고를 모시고 이렇게 했던 그 심고가 좌선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좌선의 힘은 굉장히 더 크게 있을 거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 다음 이 문각가예요. 이원화 선생님 거로 있었는데 그때 몇 개 이렇게 안 쓴 친필의 거가 그대로 있어서 이 문각가를 또 우리가 대종사님의 아주 큰 저거로 알고 있죠. 그다음 또 이것 또한 보세요. 저기 수첩인데 거기에 한 교단의 교조의 수첩에 누가 얼마 그거 다 쓴 데다가 내가 뭐에다가 얼만큼 쓰고 뭐 그 사업하는 것까지 다 쓰셨어요. 그걸 보면 그 면면이 그때 그 움직인 분들이 그 초기 교단에서 어떤 역할을 한 분들인 거 다 나오잖아요. 그분들 가세가 가난한데도 교단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한 거를 다 적어 놓으셨는데 저 수첩에 그 종이가 아니라 가죽이에요. 한 교단의 교조이신데 저렇게 너덜너덜하게 될 정도로 그 수첩을 검약 정신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 그 하나하나가 대종사님의 그 면면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거가 교단에 지금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초기 교단에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유품에서. 그 다음 또 이것 또한 보고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초기 교단에 어쨌든 지금도 원본은 지금 안 찾아지고 있어요. 안 찾아지고 있는데 그때에 복사를 해서 가진 분이 있었대요. 이게 뭐냐 하면 불교 그 불법연구회 창립 총회를 할 때 발기인서부터 이 사업이라든가 누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다 써놓은 게 명부리기에 있는 거예요. 그 100년 전에 이런 걸 하실 때 이만큼 주도 면밀하고 진짜 소소영령하고 한 이 원불교 말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소소영령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주밀하게 다 해놓으셨다는 거 보고 진짜 자랑 아니에요? 일대 때 창립 총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써서 이제 수기로 돼 있다는 거. 그다음 이 사진 이거까지 할게요. 이거 보세요. 대종사님 상주하셨어요. 가운데 계신 분이 또 이거 보세요. 하얀 옷, 새 옷 다 입고 하는데 빈 지게 가만히 있대기 오고 그 옆에는 이청풍 교무님이에요. 교무님인데 흰 보재기 쓰고 또 보따리 그 저기 바구니를 앞에다 메고 앞에다 놓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뭐 이게 뭐겠어요? 양옆에 지게 주고 대종사님 그러니까 불교 불법연구회 창립 5주년 기념식을 치르고 영산에서 있었던 수뇌부들의 이런 것 초기에 불법시 생활시 불법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할 것 없이 일상의 일들을 같이 하면서 교단을 이끌었다 하는 거를 사진으로 딱 했는데 맨 진짜 클라이맥스가 뭐냐면요. 여기 보면 주산종사 송규 되시죠? 또 옆에 보면 송도성 교무님 주산종사 대종사님 사위 거기에 뭐 가지셨어요? 책 가지셨어요. 초기 교단에서 글 회보 다 만드신 분이 주산종사님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책 여기다 든 거예요. 이 대종사님 우리 교단에 또는 그 당시에 최고의 연출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림 한 장, 불법시 생활시 불법을 그대로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놓은. 그때 초기에 박물관 만들 때 저 그림에 대해서 다 몰랐어요. 저 사진에 대해서. 그래갖고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붙여놓고 다른 것들 했는데 지금이면 저 한 장 갖고 박물관 한 방 다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하나 면면이 보게 됐을 때 퇴임 지금을 맞으면서 정말 나의 너무 약함 또 진짜 저런 모자람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고
또 한편에 있어서 진짜 대종사님의 이런 그 진짜 살아있는 이런 유품 유물로 인해서 우리가 초기에 어떤 생활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음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대종사님 존경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대단함을 진짜 동서고문 막론하고 그 선지자들 성각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성각자들 중에 이 짧은 시간에 나라에 이만큼 기여를 하고 또 우리들에게 세상을 알 수 있게끔 이만큼 짧은 시간에 해서 교단적인 위치로 위상이 있게 올린 사람이 진짜 누가 있나 이렇게 누가 있는가 그분의 제자라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하고 이런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면서도 진짜 초기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허술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짜 가세가 가난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교단을 정립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이 너무 돼서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교당이 크게 발전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저희 박물관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